전 국정원장이 12일 전격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계속 기각됐는데 조태열 구속으로 앞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지금 바삐 돌아가고 있는 내란 특검 상황 이병철 변호사님과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구속되겠나 말겠느냐, 뭐 연달아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박정호 네, 네. 영장전담부장 판사가 또 기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의외로 장고 끝에 구속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난 한 달여 전에 박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너무 터무니없는 논거로 이제 영장을 기각시킨 게 박정호 판사인데, 박성재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네네. 네, 이분이 이제 지금 또 조태용 국정원장 영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의외로 영장이 쉽게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내용을 언론 기사를 보니까 내란 특검이 그만큼 영장 청구서도 뭐 480여 페이지, PPT도 150여 페이지, 그리고 범죄 사실도 내용이 많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명 자료도 굉장히 충실하게 영장을 안 낼 수 없도록 잘 준비했고, 이번에 박정호 부장판사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국정원장 조태용이까지 기각시킨다면 법원이 진짜 국민들 분노 앞에 뭐 법원이 가만히 이 존재가 어떻게 될 건지도 의문스럽다. 이 정도의 상식적 판단은 또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됐네요. 자, 이제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 영장을 이제 발부하면서 특검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 이걸 네네. 지금 해태했다라는 것은 이제 일반 장관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국정원의 경우에는 특수업무, 국회에 어떤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걸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이것이 이제 구속영장의 첫 번째 사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국정원장이 지켜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의무 중에 하나죠. 종래 국정원장들이 그걸로 걸린 사례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재판받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도 국정원장 때 서해 공무원 피격 그 사망 사건 아마 고조항이 걸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무유기죠. 그래서 이제 범죄 제목에 보면 직무유기도 있고 국정원법상의 국회 보고 업무 위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 이런 위법적인 그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바로 그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안 시점이 언제냐? 우리 모든 국민들이 CCTV로 봤지만 윤석열이가 당일 10시 28분에 그 언론에 국민들에게 그 선포문 발표하기 전에 윤석열이도 만나고 국무회의 들어갔고 그 내용을 파악했고 안주머니에 그 종이 문건도 집어넣고 계엄 포고령으로 보이는 종이 문건도 나누어서 받아서 읽어봤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았다는 게 CCTV에서 다 나왔죠. 그러면 그 즉시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걸 안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그 몇 시간 후에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지금 주요 정치인들을 방첩사하고 이런 데서 체포하러 다닌다. 이거를 보고를 받았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역시 국회 보고하지 않았다. 요 두 가지가 이제 보고법무 위반이고, 더 나아가서 작년 3월 달에 그 안가회동에서도 조태영이가 가서 계엄 선포하겠다. 이 말을 들었는데 그때 역시도 보고하지 않았다. 요 세 가지 사실관계가 나왔네요. 자, 굉장히 그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조태의 경우에는 실제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 이병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도 직접 뭐 만나 뵙고 대화도 네네, 많이 잘 알죠. 나누었던 네네. 분인데, 자, 당시에 경군이 한동훈 이재명 뭐 잡으러 다닌다라고 이제 했고 그걸 보고 이제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딱 시치미를 잡아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홍장원 1차장과 꼭 진위 논쟁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 전 차장이 마치 민주당 편을 든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갔던 것인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본인이 보고받고도 그렇습니다. 아예 이것을 무시했다. 두 네, 번째는 자, 1년에 여러 가지 이제 CCTV와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만 자료를 제공하고 맞습니다. 민주당에는 맞습니다. 자료 제공도 하지 않아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이제 아니, 뭐 중대한 위반이다. 위반이다. 자, 그러면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이제 이야기가 맞다는 것이 입증된 영장 발부다 이렇게도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또 달리 보면은 그게 증거인멸이잖아요. 본인의 범죄 사실은 숨겼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어쨌든 언론에서는 국정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만 돼 있지만 아마 480여 쪽의 그
이 청구서를 보면 그것도 증거인멸의 하나의 범죄 사실 내지는 그 정황 자료로 아마 석시가 돼 있을 겁니다. 조태용의 경우에는 실제 국회에서 이제 답변을 할 때 네, 이미 내란이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국회에서 이제 그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이실직고를 했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왜 그때는 이렇게라도.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180도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증거가 나와서 본인이 구속까지 되는 상황인데 왜 지금 내란 실패 이후에 조태용은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이어서 왔느냐 이게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도 거짓말을 했고, 또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서류에도 전부 온통 거짓말로, 그래서 그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이번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헌법재판소 와서도, 법원에 와서도 다 위정을 했거든요. 다 위정죄고. 그렇게 본다면, 물론 지금 중요한 그 국무위원들, 뭐 박성재라든가, 뭐 한덕수 총리라든가 이런 자들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지만, 조태용이는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도 어떤 범죄 혐의나 그 중요도가 죄질이 훨씬 나빠요.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는 추정컨대 또 이 사람은 다른 국민의원과 달리 작년 3월 달 안가 모임에도 가서 비상계엄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못지않게 중요한 모의를 너무 많이 한 것 아닌가. 거기다가 그 김건희와도 또 휴대폰 서로 간의 문자라든가 그런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이 너무 두려워서 어차피 본인은 걸리면은 그냥 그 공범 수준으로 공동 정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딱 잡아댔다. 앞으로도 추가로 나올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을 답변 다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리고 조태용이 이렇게 제가 예예. 그 홍장원 차장님하고도 제가 뭐 수차례 만나서 참 친분도 있는데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네. 뭐 홍 차장님이 뭐 말을 안 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국정원에 또 이제 주요 고위직들이 좀 저하고 친분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행정고시 출신 분도 국정원에 많이 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그간의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해 보면 이게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이 엄청난 국가 반역을 일으키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그래서 전두환이는 그 당시 부한사라는 조직을 가지고 움직였고 윤석열이는 개인적으로는 검사들 안가 모임에 간 뭐 박성재, 김주현 등등 개인적으로는 검사들한테 의지해가지고 뭐 법률적인 거나 이런 걸 의지를 했고 이거를 추진하는 주요 조직은 저는 국정원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에 조태열이를 미리 이제 사전에 포섭을 했고 국정원장을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놈들 다 잡아들여 했는데 홍장원 차장이 국가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결국 국민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네. 결국 인제 국정원이 매우 깊숙하게 내란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 그렇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오래됐다. 거기에서 조태용의 역할이 뭔지 오늘 영장 청구 내용에는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범법 사실만 이렇게 적시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는 조태용의 실체가 다 밝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일 것 예. 같아요. 야 그러면 국정원장이 이제 직접 내란에 개입을 했다. 김용현은 국방부를 총동원했고 내각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동원 체계는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가 주도했다라고 보면 그냥 단순히 경고용으로 뭔가 국회를 이렇게 지금 엄포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것이 완전 아니죠. 사실가 아니죠. 아닌 걸로 아니죠. 여인영의 수첩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메모장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태용도 이제 지금 혐의나 가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면서 이 사건을 계속 조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이 그다음에 조태용 국정원이라는 조직,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군대라는 조직. 그렇지만 결국은 군대도 여인영 방첩사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국정원이라는 컨트롤 타워의 통제를 받도록 그림이 그려진 거죠. 와 정말로 충격적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홍장원 차장이 양심선언하면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렸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그게 지금 다시 정말로 생각 결정타였죠. 결정타. 예예. 네, 그것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덮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정호 그렇습니다.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이 사안의 중대성이 얼마나 큰 그렇습니다. 것인지 지금 그렇습니다.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어제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됐지만 언론에 추가로 나온 이제 추가로 확보한 증거 자료들도 굉장히 충실하고 또 그 담당하시는 영장 담당 판사님이 또 남세진 그 여성 부장 판사님이라 하니까 그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예, 뭐 무조건 박성재는 다시 구속된다 이렇게 또 봐도 될 것 같습니다.